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성의 성기 크기와 성욕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이 술자리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남성들의 성기가 크면 성욕도 큰 거 아닐까요? 정력적이지 않을까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남성의 성기 크기가 성욕을 결정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남성의 성기가 크거나 작다는 사실이 이 성욕의 다소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는 성기가 큰 분들 중에도 성욕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욕이 적은 분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 성기가 작은 분들 중에서도 이 성욕이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성욕이 적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독 성기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성욕이 많고 또 성기가 작은 사람들은 특별히 성욕이 많이 적어야 되는데 그런 편차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이런 질문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근육이 큰 분들 있죠. 이 근육이 크고 잘 발달된 분들은 신체 활동을 좋아할까요? 운동을 좋아할까요? 반대로 근육이 작고 왜소한 분들은 운동을 싫어하고 신체 활동을 싫어할까요? 이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 외형적인 크기가 욕구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욕구가 이 외형적인 크기를 좀 좌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역으로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크기 자체가 반대로 욕구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등치는 크지만 운동하시는 거 싫어하시고 또 신체 활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아주 작고 왜소하시지만 운동하는 거 아주 좋아하시고 아주 액티브하시고 또 그런 분도 있고 또 작고 또 운동도 싫어하시고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신체적 크기만 가지고 욕구가 크다 적다가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방향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통 우리가 식욕 있죠. 이 식욕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위가 크신 분들이 잘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살도 좀 많이 찌고요. 그런데 의외로 등치도 작고 왜소하신데 엄청 잘 드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욕구가 단순한 크기에 의해서 많고 적음이 결정되지는 않으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오장육부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는 이런 욕구가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등치가 작고 왜소해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아주 등치가 크고 아주 체가 장대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음경의 크기가 비슷해요. 똑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크기는 똑같지만 상대적 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작은 체구를 가진 친구한테는 이 음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큰 체구를 가진 이 친구보다는 아무래도 비율이 크지 않겠습니까? 같은 크기라도. 이렇게 그럼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상대적 비율이 성기가 크다면 아무래도 우리 인체가 오장육부의 균형을 이렇게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특정한 신체의 기능이 발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특정한 장부의 기능이 발달된 거를 그 편차를 읽어서 우리가 체질로 분류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간 기능이 발달하고 폐 기능이 약하고 반대로 폐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하고 이런 특성에 따라서 체질이라고 하는 성격을 붙여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조건이 달라지죠. 신체 기능의 조건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도들이 있거든요. 그 욕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의도의 하나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장기를 갖고 있으면 그 비중이 큰 장기는 그 욕구도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체구는 작은데 상대적으로 위가 커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위가 큰데 이 위는 등치가 큰 사람의 위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는 크진 않아요. 근데 이 몸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주 잘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인체의 그 상대적인 조건에서 살펴봤을 때 다른 장기에 비해서 이 생식기관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으면 그분은 성욕이 좀 클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 사시는 작은 분들, 키가 작은 부족들이 있죠. 그분들 보면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한데 특징적으로 생식기가 굉장히 큰 분들이 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상대적으로 생식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성적인 욕구와 반응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다른 오장육부의 다른 장기에 비해서 우리 인체가 그 생식기관에 많은 자원을 투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 영양소들을 특별히 생식기관에 많이 뿌려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의식이라든가 이런 관여도 그 생식기관에 많이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비율을 갖는 사람보다는 훨씬 그런 성적인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 사람이 크고 작고를 가지고 다소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상대적 비중이 좀 큰 분들은 아무래도 욕구가 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있어요. 성기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이게 성욕을 좌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특징들이 있어요. 성기가 작은 분들, 왜소한 분들은 아무래도 성적인 태도, 성관계에 임하는 태도는 분명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소극적이 돼요. 아무래도 자신의 작은 성기가 상대한테 충분하게 물리적 자극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신의 성적 매력이 상대한테 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할까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막상 이렇게 쉽게 용기를 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성기의 크기는 성관계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기가 큰 분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하시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 이건 아니더라도 작은 분들이 갖고 있는 우려나 걱정이 아예 없으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성기 크기가 욕구 자체를 좌우하는 건 아니겠지만 성관계에 임하는 여러 가지 태도들, 적극적일 수 있는 또는 소극적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태도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기 크기와 성욕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